요즘 많은 기업에서 리더분들에게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원온원 미팅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베테랑 리더분들도 속으로는 의아해하시죠. 이미 코칭 스킬도 다 배웠고 면담도 자주 하고 있는데 코칭과 원온원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반면 직원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리더는 열심히 배운 코칭 질문을 던지면서 유도해보지만 직원들은 묘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결국 답은 다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결국 제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열심히 코칭했다는 리더와 정작 할 말을 다 못했다는 직원, 이 둘 사이의 거대한 간극,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법 전문가 한 분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원온원 대화의 거장 토마스 고든이 만든 대화 모델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종류를 넓은 스펙트럼으로 먼저 상상해 볼까요? 가장 왼쪽에는 일방적인 지시와 정답을 요구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더가 70% 이상의 말을 하시죠. 중간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코칭 대화가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 설득과 반론이 오가면서 리더와 직원의 대화 비율이 5대5 정도로 비슷해집니다. 비즈니스의 목표를 향해 방향을 유도하기에는 아주 좋은 대화법이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원온원 대화입니다. 여기서는 리더가 해결사나 멘토가 아닌 철저히 경청하고 돕는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연스럽게 리더가 말하는 양은 3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코칭 대화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속마음을 숨기던 직원들이 비로소 이 오른쪽 영역에 들어설 때 자기 진짜 속마음과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영역의 본질을 밝혀낸 토마스 고든 박사는 본래 자녀 양육 전문가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을 해결하던 그의 혁신적인 대화법은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수평적이고 수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차용되고 있죠. 이 역시 그의 이론에서 탄생했습니다. 토마스 고든은 리더가 직원을 대할 때 심리 상태를 아주 재밌는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행동의 창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데요. 이것을 수용선 이렇게 부르죠. 수용선 위쪽에 위치한 직원들의 행동들은 리더인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수용선 아래쪽은 다릅니다. 이 영역에 들어온 직원들의 행동들은 제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리고 결국 저에게 스트레스,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오죠. 수용선은 단단하게 고정된 벽이 아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컨디션, 감정 상태에 따라 수시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죠.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웬만한 실수가 다 수용 영역에 머무르지만 제가 피곤하거나 상사에게 깨진 날에는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직원들의 행동이 수용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 리더분들은 직원의 어떤 행동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저 행동이 객관적으로 문제인 걸까? 아니면 오늘 내 심리 상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수용 영역에 들어온 걸까? 이 한 번의 멈춤이 원온원 대화의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리더가 스스로 심리 체크를 했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과연 이 문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토마스 고든 대화법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문제를 소유하고 또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의 아들이 TV 앞에서 신나게 전자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아이의 어머니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화면이 안 보여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들이 가리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문제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지금 아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기분 좋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과 방해라는 문제를 경험하는 쪽은 어머니입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리더는 문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직원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 두 번째, 리더가 문제를 소유한 경우입니다. 먼저, 직원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부터 볼까요? 업무가 안 풀려서 괴로워하거나 커리어, 경력의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죠. 이때 법은 리더가 오롯이 직원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는 직원의 문제거든요. 리더는 조용히 듣고 질문을 건네면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지원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거죠. 자, 반대로 리더가 문제를 소유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원이 약속한 기한보다 늦게, 심지어 기대 이하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리더는 이 보고서 때문에 상사에게 해명해야 되고 어쩌면 일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인 업무적 피해, 고통을 겪는 사람, 즉 문제의 소유자는 바로 리더인 거죠. 여기서 많은 리더들이 화가 나서 상대방을 탓하는 너 전달법 또는 유 메시지를 씁니다. 토마스 고든은 이럴 때일수록 나 전달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원의 인격을 비난하는 대신 그의 행동이 문제임을 밝히는 거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리더인 내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 감정을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용성님이 약속한 일정보다 이틀 늦게 초안을 냈어요. 내가 오늘 본부장님 회의 전에 보고를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일정이 어긋나게 되면 나는 개인적으로 무척 곤란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팩트와 영향을 전달받으면 직원은 방어벽을 세우기보다는 자신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비로소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원온원 대화는 이처럼 상대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런 원온원 대화법을 배울 때 리더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고, 맨날 직원들의 말만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직원들이 온실 속 화초처럼 응석바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리더는 매번 원온원 대화만 고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칼집에서 필요한 칼을 꺼내드는 노련한 요리사와 같아야 합니다. 긴급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는 지시형 대화를 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향해 전략적으로 가이딩할 때는 코칭 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신뢰를 쌓고 싶을 때는 원온원 대화를 유연하게 선택하는 거죠. 원온원 대화를 매번 꼭 써야 하는 무거운 규칙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손안에 쥐어진 훌륭한 전략적 도구 하나가 더 생겼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더 이상 답을 정해놓고 맴도는 대화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